한부모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생활비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도움이 한부모 가족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월 30만 원 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월 50만 원까지는 안전할까요? 실제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58만 원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적이전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이전 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적이전 소득은 부양 의무자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것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형제나 부모님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주신다면 이것이 정기 지원에 해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준이 있거든요.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른데 2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인 가구는 58만 9,899원, 3인 가구는 75만 3,803원, 4인 가구는 91만 4,666원이에요. 5인 가구는 106만 6,229원, 6인 가구는 121만 721원이 기준이 되죠. 이 금액들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2인 가구 한부모 수급자라고 가정해보죠. 형님이 매월 30만 원씩 보내주시고 있어요. 30만 원은 58만 9,899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전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좀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이소담 씨가 매월 70만 원을 받는다면 58만 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약 11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돼요. 받은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거죠. 이 계산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월 60만 원을 받는다면 전체 60만 원이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58만 9,899원을 초과하는 1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특별한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1년에 6회 미만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 횟수가 적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들의 합의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196만 6,329원이 이 50% 기준이에요.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박소담 씨가 지난 1년간 친척분께서 3회에 걸쳐 각각 150만 원씩 주시고 다른 분이 1회 80만 원을 주셨다고 해보죠. 총 4번으로 6회 미만이니까 비정기적 지원이에요. 계산해보면 150만 원씩 3회는 각각 58만 9,899원을 초과하는 91만 101원씩 총 273만 303원이고요. 80만 원 1회는 58만 9,899원을 초과하는 21만 101원이에요. 초과분 총합이 294만 404원이 되죠. 이게 50% 기준인 196만 6,329원을 97만 4,075원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인 97만 4,075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8만 1,000원이 매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복잡한 계산까지 갈 일이 없어요. 월 30만 원 정도의 정기적인 지원은 어떤 기준에도 걸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2인 가구 기준 월 5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75만 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상담해드린 경험을 보면 특히 3인 가구나 4인 가구 한부모 가정에서는 조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기준을 알고 계시면 안심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그 금액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형님이 30만 원, 부모님이 20만 원 이렇게 받으신다면 총 50만 원으로 계산되거든요. 둘째로, 양육비도 사적이전 소득에 해당해요. 혹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계신다면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도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되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셋째로, 지원기관에서는 이런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재조사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적이전 소득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해요. 이때 실제 지원이 중단됐거나 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니까 변화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될까봐 지원을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원은 한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원해 주시던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조사월부터 사적이전 소득을 삭제할 수 있어요. 또한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 되거나 소득 반영액의 합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조사월부터 삭제가 가능해요. 이런 변화가 있으시면 담당 기관에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신청이나 변경 절차도 간단해요.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황 변화를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나 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일부 신고가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안심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구원 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58만 원 정도까지의 정기적인 지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 그리고 비정기적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50%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신데 복지 제도 때문에 추가적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면서도 당당하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복지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